안녕하세요, 린입니다. 팟캐스트를 하면서 은근히 쉽지 않은 부분이 이 앞에 인사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팟캐스터분들도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이 짧은 2초 남짓 인사가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까? 오글거리진 않을까? 계속 그래서 톤을 높여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제일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이 인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에피소드를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명품 집착에 관한 심리를 한번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애널라이징을 좀 좋아하죠. 뭔가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따른 사람의 심리나 그런 걸 좀 탐구하고 분석하고 나만의 이제 의견을 내보는 거.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자동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쇼핑과 관련된 주제죠. 어떻게 보면 명품에 집착하는 심리에 관해 탐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명품 소비국 1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가 내 의견을 좀 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끌어모은 자료들과 함께 저의 견해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에피소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유독 명품에 집착하는지 그거에 관한 정보를 좀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일단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특히 이민자들의 명품 소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이민자라는 것 자체가 그 영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넘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태어난 국가를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딱 확립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난 아직 이곳에서 이방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런 명품이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더 보여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서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런 현상에 집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는 거는 이미 안정된 가정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거고 나의 관심사가 이제는 뭐 패션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닌 가족, 이렇게 먹고 사는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물질적인 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아직 그런 울타리가 없잖아요. 사실 어느 한 곳에 딱 정착된 그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명품이나 이런 소비를 통해서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현상에 관해서 좀 구글링 하다가 이제 배불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찾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사치품들은 오히려 경제 상황과 반비례되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분론 효과가 이런 현상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배분론 효과의 핵심은 꼭 사람들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정말로 그런 소비자들 중에서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런 형태의 소비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로지 소비 그 자체에 머무른다고 비판하는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또 이게 또 다른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중 하나가 이게 다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뭐 생산성 향상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며 구매를 하는 심리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또 이런 부분을 딱 콕 집어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계층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계층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명품을 사는 과소비의 형태를 심리학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Hop on the bandwagon이라고. 그럼 나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사람도 사네? 저 사람도 사네? 그럼 나도 사야지? 이런 약간 편승 효과, 소비 편승 효과? 쉽게 말해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인 거죠.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도 한두 사람이 사고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바이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고 하다 하다 이제는 품절 대란까지 겪는 그런 현상. 또 이번에 여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레인부츠가 좀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고무장화잖아요. 이런 고무장화를 레인부츠라는 영어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일으키는 현상인 거죠. 뭐야? 난 몰랐는데 이게 유행이래? 그럼 나도 사야지? 이런 사람들의 소비 현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가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지금 이 순간이면 사지 못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상품을 손에 꼭 넣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상품인데도 리미티드 에디션 딱 이거 하나 붙이면 뭔가 좀 있으면 곧 품절 이게 뜰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사버리는 현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부죠. 이런 단어를 하나 딱 앞에 붙임으로써 소비자 욕구를 완전히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한국은 명품 소비국 1위일까? 근데 또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은 검색을 해본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1위 맞나요, 저희가? 일단 맞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우리가 명품 소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제가 좀 의견을 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자체가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 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지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면을 더 채우려고 이런 물질, 특히 명품에서 이런 심리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서울 집중화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자체가. 또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해서 경쟁사회에 합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경 쓰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 일은 일대로, 내 직업은 직업대로,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소셜, 친구 관계, 인간관계, 또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 관계 이렇게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곳에 딱 핏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런 모든 심리 현상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명품 소비율이 높은지 생각을 해보면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SNS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이런 트렌드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그런 유행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없지 않죠. 없지 않은 걸 떠나서 많죠, 아직은. 이런 겉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런 명품 소비와도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뭐 친구나 내 팔로워 중 한 명이 명품백, 신상 명품백을 사서 딱 이렇게 태그해서 올렸다. 스토리 하나 올렸다 하면은 이 사람도 갖고 있네? 얘도 갖고 있네? 근데 내가 없어? 뭔가 나만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이 나이 한 명쯤은 명품백 갖고 있나 보다. 괜히 이런 자격지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합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SNS나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명품 소비율이 자신의 수익과 상관없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제가 이런 명품 소비자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명품 아니면 안 사는 사람. 꼭 모든 게 명품이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정말 간혹 가다. 뭐 1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정말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생겨서 그때만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는 사람. 이런 약간 중간 부류의 유형들과 세 번째,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듣는 분들도 자기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자기 객관화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에 관련된 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에피소드를 만드는 사람 자체도 저도 저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죠. 나도 이렇게 사재기를 해대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면 좀 모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품과 관련된 저의 스토리나 제 가치관을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중독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당연히.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냥 아까 말했던 유형들 중에서 2와 3 사이? 어쨌든 관심 없는데 그렇다고 싫진 않은? 뭐 누가 사주면 당연히 잘 들고 다닐? 솔직히 똑같은 가방이라도 명품이면 당연히 갖고 싶은 이런 심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이런 명품을 아예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갖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좀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지금의 명품 트렌드와 그때 명품 트렌드가 좀 달랐어요. 그때 막 2015년, 16, 17 그때는 누가 봐도 명품인 거, 로고가 딱 앞에 박혀진 거, 로고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그런 상품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구찌 벨트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구찌 운동화 나 누가 봐도 구찌야, 나 누가 봐도 샤넬이야 이렇게 딱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볼드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SNS 포스팅할 때도 그런 가방, 그런 로고가 딱 잘 보이게 이렇게 포즈를 해가지고 올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요즘 트렌드는 좀 변한 게 오히려 미니멀한 걸 더 추구하죠. 패턴이나 이런 로고 이런 게 없거나 작으면 작을수록 더 예뻐 보이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주로 이제 중고 제품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좀 사용감이 있으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중고, 빈티지 제품을 알아봐서 산 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백, 딱 이걸 제값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번, 물론 매장 가서 산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쿠폰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사긴 했지만 어쨌든 새 상품, 명품 백을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그 유튜브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에 이걸 사게 됐어요. 그때 한참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만들 때기도 하고 콘텐츠 고갈이 점점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딱히 찍을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는데 이제 뭘 찍어야 되나 하던 찰나에 나도 그럼 쇼핑 하울이나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됐죠. 쇼핑 하울 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 쇼핑 하울, 뭐 스니커즈, 백 등등 하면서 보다 보면서 그럼 나도 하나 만들자. 뭐 다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최근에 산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 모아 보다 보니까 몇 개를 좀 추렸는데 느낌이 뭔가 메인 상품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통 쇼핑하울 쳤을 때 딱 썸네일에 장식할 만한 그런 제품들 하나씩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동영상 보다 보면은 보통 명품백 비율이 높은데 다들 뭐 샤넬, 뭐 마르지엘라 그런 제품이 딱 썸네일 센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나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죠. 그때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겼을 때요. 그때가 아무도 나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나 혼자 그걸 느낀 거죠. 근데 또 컨텐츠 만들려면 어떡해. 딱 이게 또 썸네일에 있어야 좀 자극을 시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는데도 사야겠다는 합리화를 계속 해냈어요. 그러다가 어떤 브랜드 가방이 나랑 내 스타일과 맞는지 알아보다가 이제 발렌시아가 백, 발렌시아가 르카골 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문을 해서 이제 오기까지 그 며칠 동안 너무 그 가방에 대한 이미지 소비가 심했어요. 사진으로도 계속 살펴보고 이걸 어느 자리에 들고 나갈지, 회사에 들고 나갈지 말지, 누가 어느 책장에 이걸 메고 다니는지 하도 이렇게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한 신비감이 떨어졌죠. 가방에 대한 신비감이 떨어져서 딱 이 상품이 도착해서 언박싱을 할 때 뭔가 짜릿함, 드디어 내 품에 왔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일단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결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이 컸고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갖고 싶은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 가방을 삼으로써 걱정을 더 추가를 시킨 셈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짜릿함, 뭔가 행복감 그런 것보다 허무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와닿았던 감정 중 하나가 그래 나는 지금 이걸 갖게 됐어. 근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 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가방이 내 드림백이라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달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사온 제품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허영심에 보여주기 위한 그 심리가 작용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 샀을 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가장 컸고 그리고 내가 뭐 이 가방을 갖고 나가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우리만치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물질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크지 않구나.
라는 걸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가방에 대해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예린, YELIN 채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썸네일에 그 르카골 화이트백이 딱 자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소비를 했다는 게 좀 부끄러워서 삭제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인생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명품에 집착할까? 그 이유를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보면 일단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거의 98%인 것 같은데. 왜냐면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살까?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길거리에 나를 봐주는 사람, 또 나를 스쳐가는 사람조차 없다면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검은 비닐봉다리를 들고 다니든 포대처를 쓰고 다니든 알게 뭐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집단에 다 속해 있잖아요. 직장이면 직장 내에서, 가정이면 가정의 누구로서 이렇게 어느 곳에 다 속해 있고 또 큰 틀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한 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심지어 이렇게 길을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 스쳐가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시선들을 계속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뭔가 그런 부분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명품 소비율이 개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브랜드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값을 매겨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죠. 뭐 샤넬, 에르메스라는 네임 밸류를 가지면서 가격을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책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도 그들의 가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소비자를 더 현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고가의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요즘 브랜드의 마케팅 그런 부분을 보면 앰버서더를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또는 뭐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협찬이나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게 하고 제품의 홍보 효과를 높여서 소비자들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게 이제 그들의 영업 전략인 거죠. 또 명품 자체로 봤을 때 장점이 있죠. 명품이 가치 있는 이유. 일단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퀄리티와 가격이 비례가 하는지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 해서 이 가격을 내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가격을 떼놓고 본다면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명품은 명품 값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질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렇게 쇼핑몰에서 파는 2, 3만 원짜리 백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뭐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는 명품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케어 서비스가 있잖아요.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이런 보증서 그런 게 있으면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또 팔 때도 이득을 볼 수 있죠. 같은 가방이라도 명품이면 내가 좀 더 본전을 뽑아서 되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이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명품에 대한 저의 가치관, 제 생각은 이 물건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웃긴 게 사람이 샀으니까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품을 가져나갈 빌미를 만들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는다던가 이걸 샀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뽕을 뽑아야 되지 않나. 누구라도 한 명쯤은 알아봐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이 허무함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약속도 잡아보고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나오는 행복감보다 허무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진정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감 그런 부분을 찾고 싶고 채우고 싶다면 이런 물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곳이라면은 정말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꼭 쇼핑은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명품 소비를 보면서 뭐 사는 게 잘못이냐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못이 없죠. 그들의 소비이고 나라는 관계가 없는데 하지만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만듦으로써 또 제가 또 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거를 사면서 한 번쯤은 왜 이걸 사고자 하는지 그 취지, 목적을
그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내가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제 의견을 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